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116이 있었고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다들 금요일 저녁에는 다들 어디에 놀러 갔는지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시네요. 그리고 A번 문제가 꽤나 어려웠죠, 오늘. 그래가지고 좀 맨 앞에서부터 조금 말린 분들이 많은 세트인데요. 여기서 자랑 하나만 하고 할게요. 저 오늘 A번 문제 1시간 38분 만에 제출해가지고 A번 문제 A시 받은 사람들 중에 21번째예요.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뭐 이런 자랑 하나 하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A번 문제는 일단은 되게 쉬운 개념을 얼마나 어렵게 서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설명된 걸 그대로 읽어보면 A나 B로만 되어 있는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거기서 A, B랑 BA라는 얻는 값을 가지고 있대요. A, B는 그 문자열에 A, B가 그러니까 문자열 중간에 A, B가 등장한 횟수가 A, B고요. 그리고 BA는 문자열 중간에 BA가 등장한 횟수가 BA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 B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BA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A, B랑 BA를 각각 센다는 거죠. 뭐 그래서 어 이렇게 A나 B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하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어떤 A를 B로 바꾸거나 어떤 B를 A로 바꾸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작업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 이 문자열 전체의 A, B 값이랑 BA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A, B의 값이랑 BA의 값이 같다라는 건 그 문자열에 등장하는 이 A, B랑 BA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되게 간단하게 보려면 되게 간단한데 접근 방법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우리 어떤 문자열을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자열은 뭐 우리 이 문자열에 대해서 AB 마이너스 BA라는 이 값을 0이 되게 유지를 해봅시다. 처음에 A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건 0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B가 나오면 A, B가 하나 있기 때문에 1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맨 앞에서부터 I번째까지 문자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B가 하나 더 나오면 그대로 1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A가 다시 나오면 다시 BA가 한 번 등장하니까 이게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뒤에 등장하는 문자가 A나 B가 등장할 수 있고 최근에 등장한 문자가 B면 1이고 A면 0인 상태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A로 시작하는 스트링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거를 B로 시작하는 스트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A가 또 나오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 B가 되면 0이 되고 다시 이걸 양수로 만들 방법은 없고 이쪽을 음수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AB-BA가 0이 되게 하려면 여기가 이 맨 앞에서부터 A로 시작한 스트링에 AB-BA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로 시작한 스트링에 AB-BA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보면 우리는 맨 앞 글자랑 맨 뒷 글자가 같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맨 앞 글자랑 맨 뒷 글자를 확인해서 둘이 서로 같으면 그대로 두고 네, 그럼 둘이 서로 같으면 항상 그 조건을 만족한 거고요. 그리고 둘이 다르면 한쪽을 다른 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끝이 A고 이쪽 끝이 B면 그러면 뭐 이걸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든지 해서 둘을 똑같게 만들면 그러면 0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게 금방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그,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만약에 금방 떠오른다면 저처럼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떠오르는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쉽게 떠오르는 문제는 아니었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업데이트 파일스 문제는 어떤 OS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OS 업데이트가 첫 번째 컴퓨터에만 처음에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다른 컴퓨터에 설치를 하려면 그 다른 컴퓨터랑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무선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업데이트가 이미 설치된 컴퓨터랑 업데이트가 설치 안 된 컴퓨터 사이에 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 1대1 대응으로 그 선을 만들어서 그 업데이트 안 된 컴퓨터에서 안 된 컴퓨터 쪽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요. 그때 우리는 처음에 한 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때 컴퓨터가 총 몇 대고 선이 몇 개가 있을 때 모든 컴퓨터를 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일단은 그 n 개수가 되게 크다는 거, 그러니까 int max를 넘어선다는 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만약에 선이 어떤 n이 있고 그리고 선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이 무한하면 우리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몇 개의 컴퓨터를 패치를 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선이 무한하면 처음에 하나가 돼 있을 거고 1시간 지나면 두 개 컴퓨터가 그 업데이트가 깔릴 거고요. 그리고 2시간 지나면 그 4개 컴퓨터 이런 식으로 2의 i제곱꼴로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번져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매번 선이 무한하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앞쪽 상태에서 뒤쪽 상태로 넘어갈 때 몇 개의 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선이 하나 필요하죠. 이건 선이 2개 필요한 동작이죠. 이런 식으로 선 개수에 따라서 앞쪽 상태에서 뒤쪽 상태로 가는 게 그 뒤쪽 상태의 선 개수만큼만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 상태에서의 패치된 컴퓨터 개수랑 뒤쪽 상태에서의 패치된 컴퓨터 개수를 어떤 P라는 배열의 원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PI는 그, 그 2배,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패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개수죠. I-1 플러스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서 미니멈을 왜 잡냐면, 이거만큼 그대로 2배로 불릴 수 그러니까 선이 충분하다면 이거만큼 그대로 2배로 불릴 수 있겠죠. 그러면 P I-1 또는 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선 개수만큼만 불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P가 되죠. 이렇게 P라는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P라는 배열의 P라는 배열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P라는 배열의 원소가 n을 넘어서는 순간, n을 넘어섰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필요한 컴퓨터에 다 패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n이 100만 개고 그리고 선이 1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 하나만 가지고 처음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99만 9,999번을 패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P 배열을 99만 9,999번까지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입력이 꽤 크거든요.
10의 18제곱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P 배열을 하나하나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거를 그 끝까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P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 P 배열이 커지는 그 패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P 배열은 어느 순간까지는 1, 2, 4, 8 이런 식으로 매번 2배로 커져요. 매번 2배로 커지다가 어딘가 선이 부족해질 때, 만약에 선이 6개밖에 없다. 그러면 8 다음에 14가 되겠죠. 왜냐면 6개밖에 패치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선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이후로는 그 선 개수만큼만 패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이 선 부족이 오냐를 파악을 해서 선 부족이 왔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한 턴에,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몇 개씩 패치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패치해야 될 컴퓨터가 몇 대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n-pi 대만큼 남았으니까 그 n-pi 대를 하는데 n-pi 나누기 k의 실링만큼 시간이 든다. 라는 식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배열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패턴이 어딘가에서부터는 항상 같은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런 식을 사용해서 중간에 건너뛰는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선이 더 필요해질 때까지는 매번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들어오는 n이 커도 이게 한 60번까지밖에 안 돼요. n이 10의 18제곱까지니까 10의 18제곱이 2의 60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매번 같은 양만큼, 그러니까 선 개수만큼만 바뀌는 구간이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C를 볼게요. 문제 C는 지폐, 네, 뱅크노트라는 건 지폐를 말합니다. 벌란드에 n가지 서로 다른 지폐가 유통되고 있는데, 근데 그 i번째 지폐는 10의 ai만큼의 그 화폐,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몇 가지가 있는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폐가 1, 10, 1000, 10만 이런 식으로 그 몇에 해당하는 지폐를 쓸 수 있는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fs라는 그 값을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fs가 뭐냐면 s만큼 돈을 s만큼 가지기 위해서 지폐가 총 몇 장 필요한가를 fs라고 한대요. 그때 우리는 어떤 k라는 정수가 주어졌을 때, 지폐 개수 k가 주어졌을 때 그 지폐 개수 k개보다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지폐 개수 k개보다 더 지폐가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가장 작은 fs를 찾는 게 이 문제인데요. 네, 또 설명 무지 복잡하죠. 네,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게 설명된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k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fs가 제일 작은 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k 플러스 1개가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k 플러스 1개의 지폐가 필요한 어떤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지폐들은 0이라는 건 그 지폐가 1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0제곱이니까 1 벌스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 단위 벌스짜리 지폐라는 거고, 9라는 건 10의 9제곱이니까 10억짜리라는 거죠. 그렇게 최대 10가지 지폐가 있을 수 있고, 항상 이 수열은 증가 수열이고, 뭐 그런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그 뭐 이렇게 주어진 K개보다 더 많이 지폐가 필요하려면 돈을 돈을 얼마를 찍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FS를 찾는 거예요. 그 FS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주어진 K에 적합한 FS가 뭔가. 아, 이거 좀 너무 좀 문제 정의가 좀 복잡하니까 좀 다르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의 지폐가 필요한 액수가 몇이냐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인 정의를 다시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13개다. 13개면 우리는 그 13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 14개로 만들어야 되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이 9가 있으면 9는 일자리 지폐로만 만들 수 있죠. 근데 9를 넘어서 10이 되는 순간 그 일자리 지폐로만 만들 수 없고, 일자리 지폐로도 만들 수 있지만 10자리 지폐로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그 지폐 개수를 늘리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우리는 가능하면 싼 지폐를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싼 지폐를 많이 쓰기 위한 적합한 입력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싼 지폐부터 꽉꽉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꽉꽉 채우면서 그 위쪽 지폐로 넘어가지 않도록 채우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돈이 1, 10, 100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자리 지폐를 9개까지 쓸 수 있어요. 뭐 그러면은 그리고 뭐 10자리 지폐도 9개까지 쓸 수 있고 그 100자리 지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큰 지폐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폐별로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다른 그 화폐 상태를 보면은 1, 10, 1000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10자리 지폐가 10장이어도 다음 자리로 안 넘어가죠. 다음 자리로 넘어가려면 지폐가 100장 필요해요. 그러면 99장까지는 우리가 10자리 지폐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자리 지폐를 쓸 수 있는 수량이 최대 99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각 화폐 단위별로 몇 장까지 다음 단위로 안 넘어가고 쓸 수 있는지를 지금 화폐 단위랑 다음 화폐 단위를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자리 넘어가니까 9개, 여긴 두 자리 넘어가니까 99개. 이런 식으로 다음 단위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지폐를 최대한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지폐가 끝까지 이렇게 있을 때, 뭐,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K 플러스 1이 있죠. 이 K 플러스 1개의 지폐가 필요하게 하려면 그 맨 앞에서부터 제일 작은 지폐부터 여기 채워 넣는 거죠. K 플러스 1개가 9 더하기 99 더하기 뭐 X다. 그러면 이만큼이 필요하게 하는 돈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1, 10, 100이 있을 때 K는 13. 그러니까 K 플러스 1은 14죠. 14개를 하게 하려면 일자리를 9개, 그리고 9개 한 다음에 5가 남죠. 그리고 10자리를 5개. 이렇게 해서 이 9랑 5를 가지고 만든 게 59.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작은 단위부터 최대한 작은 지폐를 많이 채워가면서, 그러니까 윗자리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작은 지폐를 많이 채워가면서 그 돈을 가능한 적게 그리고 지폐는 많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넘어가면서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려면 몇 장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구해서 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폐를 몇 장 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수행을 하면 어떤 지폐를 몇 개를 써서 총 얼마를 쓰게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C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좀 문제 설명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앞쪽 두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뭐 그거랑 좀 비슷한,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은 그런 느낌의 그리디 문제였어요. 이렇게 문제 C를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문제 D는 저도 못 풀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이거는 저도 나중에 풀어봐야 돼요. 이건 제가 에디토리얼 나오고 나서 좀 볼 생각이고요. 문제 2를 볼게요. 문제 2는 아레나라는 문제인데, 뭐 N명의 영웅들이 아레나, 그러니까 그 어떤 투기장에서 싸워요. 그래서 그 영웅들이 각각 AI만큼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나에서 전투는 그 몇 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라운드마다 그 모든 살아있는 영웅들이 다른 모든 살아있는 영웅들의 수만큼 피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러니까 n명이 살아있으면 n-1만큼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죽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경기가 끝났을 때 남, 그, 그 경기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면 그 사람이 우승한 거고요. 만약에 그 경기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 죽었으면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냐면요. 어떤 아레나가 있고, 그 아레나에 N명의 영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웅들의 체력의 범위가 1에서 X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아레나가 승자 없이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다 죽는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다 죽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9982, 4435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셀 때 121이랑 211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조합인데 그 영웅 번호가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로 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n이랑 x가 500, 각각 500, 500인 어떤 아레나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아레나에서 아레나가 승자 없이 끝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되게 일단은 깔끔한 조건이긴 하거든요. 깔끔한 조건이긴 한데 좀 식을 세우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걸 제가 식을 세워봤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도 코드를 짜면서 몇 번 정도 좀 수정을 해가면서 뭐, 그러니까 조합을 한 번은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DP 점화식을 짜려면 조금 복잡한 점화식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일단 좀 한번 풀어 써보면은, 제가 아까 쓴 게, 여기,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n과 nk에 대해서 fnk는 d를 n-1, k, 이게 뭐냐면
체력이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아레나에 n명이 있으면 만약에 아레나의 크기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레나의 크기가 오면은 그러면 그 5명이 경기를 하면 체력이 1에서 4면 죽죠. 그리고 5 이상이면 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1 이하의 체력을 가진 또는 아레나가 만약에 K가 n-1보다 작은 경우에는 n-1까지 세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D라는 값을 정해놓고 D 이하인 체력이 D 이하인 사람들이 나오는 가지수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i는 0부터 n까지라는 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몇 명이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i는 0이라는 건 n명 중에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남는다는 거죠. n명 중에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남는다면 f n, k 마이너스 d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살아남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 살아남는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죽는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죽냐,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죽냐를 조합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n개에서 i개를 그러니까 n명 사람들 중에서 죽는 사람 i명을 정한 조합을 여기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d의 i제곱이라는 건 그 죽은 사람들의 가능한 체력의 조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면은 체력이 1부터 4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1부터 4인 사람이 죽었으면 어, 그 만약에 2명이 죽으면 1부터 4인 사람이 둘 있다는 거니까 가짓수가 4의 제곱이 되고 3명이 죽으면 1부터 4인 사람이 3명이라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죽는 사람의 가짓수를 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0명이 죽을 때부터 n명 다 죽을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합을 구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거를 2차원 DP 테이블 500 곱하기 500짜리 2차원 DP 테이블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n, k에 대해서 답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미 구해놓은 답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현재 경우를 찾는 데 쓰는 거죠. 그렇게 재규적으로 답을 구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DP를 되게 자주 하는, 그러니까 DP로 문제를 되게 자주 풀어본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꽤나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점화식을 세우면서 틀릴 만한 부분이 이 체력이 n-1, 그러니까 체력이 n-1만큼 떨어지는데 그 K가 이미 n-1보다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0 이하인 그러니까 0 이하인 체력인데 살아있는 걸로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그, 구하려고 하는 값이랑 상관없는 곳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이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거랑 점화식
이 점화식을 실행하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다죠. 문제는 이 점화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답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f k를 구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전사가 몇 명이 죽는지, 0명이 죽는 경우부터 n명 다 죽는 경우까지 다 따져야 되죠. n명, 0명부터 n명까지 다 죽는 경우까지 그 각각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아래 다음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를 뭘 참조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그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죽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각각 구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반복문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값들이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값들이 되게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식이 보면은 어 이게 차수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모듈러 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998이 44353이잖아요.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롱인트 안에서 처리가 돼요. 근데 세 개를 곱하면 롱인트 안에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거기서 먼저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걸 곱하는 그런 식으로 좀 번거로운 곱셈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 나온 슈퍼로봇 대전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그리고 뭐 영상도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네, 뭐 질문 있으면 어딘가에 남겨주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